글쎄요, 뭐 경찰에게 민중의 지팡이라는 표현 너무너무 뭐 잘 알려진 표현이고 오래된 표현이죠. 그런데 그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이런 말들을 했다는 게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서울의 한 파출소의 이제 소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부하 여직원에게 이제 성희롱 그리고 폭언을 굉장히 일삼았어요. 아하. 그뿐만 아니라 파출소 내에 보면 어떤 피해자들 이제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피해자들한테 뭐 잘 맞게 생겼다랄지 세상에. 아니면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굉장히 부당한 지시를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밥을 사게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파출소장이 있으면 밑에 부하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경들이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일반적으로 파출소에 근무하는 여경들은 되게 나이가 좀 젊어요. 네. 그런데 파출소 와서 근무를 하는데 이 파출소장이 계속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애를 늦게 나오면 뭐 애가 어떤 이상한 애가 나온다 이제 그런 식 또는 뭐 이마를 뭐 못생긴 이마가 아니네, 뭐 피부가 늘어진 것이 아니고 단단하네, 또는 뭐 전망대에서 보면 뭐 북한 여자들의 아가씨 엉덩이가 보인다 이런 식으로 뭐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 어떤 성희롱을 일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여직원이 참다 못해서 계속 그걸 기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녹취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 여직원뿐만 아니라 파출소에 있는 다른 파출소 경찰들도 네. 너무 이제 참지 못하니까 아하. 이거에 대해 진정서를 냈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지금 감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국장님. 네. 이 부하 꼭 여경뿐만 아니라 이 부하 경찰관들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그 발언을 그냥 한 귀로 듣고 에이 귀를 청소해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꼼꼼하게 그걸 기록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뭐 한두 번 하면은 막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 좀 그러네 그러고 그냥 네. 넘겨버릴 수도 있을 텐데 이게 거의 일상화됐던 것 같아요. 아하. 일상화됐고 이게 특정한 한두 명의 어떤 그 여경이나 부하 직원을 상대로 했던 게 아니고 네. 많은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하. 이건 이제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 네. 해서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날짜, 뭐 시간까지 딱 해서 날짜까지? 예,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언제는 뭐 예를 들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면 위부터 아래까지 쭉 훑어보는 이런 눈길 세상에. 같은 거에서도 시작해서 뭐 여성은 개패듯이 맞아야 된다라든지 뭐 맞게 생겼다라든지 기타 등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제 네. 기록을 한 거죠. 이 얘기는 아하. 그만큼 이 파출소장의 평소 언행이 네. 굉장히 좀 심했다. 아하. 그리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다라고 네.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출소장의 이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거북하고 불쾌한 이 발언은요. 동료 부하 직원 경찰관들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합니다. 파출소에 찾아온 다른 분들한테도 시시때때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홍수민 아나운서 어떤 내용들입니까? 파출소에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 여성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보호받는 여성을 향해서도 지금 2017년 11월 2일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대로 뭐 말씀드리기 좀 송구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폭력을 좀 당해야 말을 잘 듣는다라는 식의 이제 내용을 남겼고요. 또 가정폭력 피해를 받는 여성에게는 잘 맞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지금 이 부하 경찰관이 그 기록으로 남겨놨다고 하네요. 이 파출소장의 어이없는 발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양 변호사님, 네. 범죄를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도 했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이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굉장히 많은 심적으로 의지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벌금 내면 그만이다. 굉장히 데이트 폭력 자체를 가볍게 여기고 별일 아니게 여긴다는 그 생각 자체가 여기에 투영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네. 여자에 대해서 특히 이런 발언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여자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시면 뭘 당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특정한 범죄 행위를 언급하면서 마치 그러한 범죄 행위의 표적이 돼서 피해자가 된 여성에 대해서 그건 여자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마셨으니까 그런 범죄 행위를 당한 것이다라고 해서 마치 여성에게 책임을 지우는 듯한 그런 발언도 서슴지 않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사건을 대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최명기 원장님, 물론
일선에서 말단 경찰관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 파출소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이걸 지금 동료 부하 여경들이 이걸 꼼꼼히 기록해놓은 일지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동조해 주기를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동조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본인한테 동조해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게 심리적이든 실제적이든 불이익을 갖다 주는 경향이 있고요. 네. 더군다나 여경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직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힘든 시험을 쳐서 여경이 되어서 어떤 의미에서 여성으로 받는 억울함을 갖다 풀어주기 위해서 이 직업을 했는데 본인이 여기다 피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화도 나고 우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네. 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 여성분들이 회사에서 자신들의 이런 발언을 갖다 싫어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잖아요. 네. 그걸 집요하게 계속 얘기를 해요. 하하. 거기에 대해서 그냥 웃으면서 얼버무리고 넘어가거나 느낄 때까지 네. 본인이 받아들였다 느낄 때까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거죠. 아하. 직원들은. 여자 경찰관들에게는 이런 성폭력에 가까운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는데 남자 경찰관들에게도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소 국장님 어떤 행동입니까? 요즘에 이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른바 워라벨의 삶 아닙니까? 일과 네. 삶의 균형을 그렇죠. 갖춰가는. 그런데 휴일날 그럼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경찰관들도 평일날 얼마나 비번 날 있잖아요. 네. 예, 경무에 시달리겠습니까? 휴일이면 쉬어야 되는데 네. 그럴 때 이제 불러냈다는 거죠. 아. 반강제적으로 불러내서 야 오늘 뭐 노는데 집에서 뭐 하냐 나와서 나랑 족구나 하자. 주로 이제 이렇게 불러내서 족구 같은 걸 하면서 또 플레이가 잘 안 되면 본인이 막 하면서 막 욕설을 막 한 거예요. 직원들한테서. 그런 행동도 했고 또 근무평가 이런 것을 비밀로 해서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또 뭐 다음 달에 평가 있는데도 어떻게 뭐 밥도 안 사?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또 직원들로부터 밥을 사게 했고 이러다 보니까 남성 직원들이 참다 못해서 또 3명이 이런 문제로 해서 진정까지 또 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네. 근무 다른 건 모르겠어요. 쉬는 날 불러서 족구시켰다는 거는 정말로 입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지만 참았다 쳐요. 그런데 근무 평가 빌미로 밥을 사게 했다. 이거 만약에 사실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또 확인 가능하다면 이거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책임을 물을 만한 점들이 꽤 있다라고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 우선 근무평가를 빌미로 밥을 사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무언의 사실 협박이 동원이 된 거잖아요. 네. 협박을 동원해서 내가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되면 뭐 강요죄도 성립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금전적인 이득을 내가 취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갈도 될 수 있는 네. 거고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여기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까지 서슴지 않고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또 모욕죄도 사실 성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행동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따져보다 본다면 뭐 파출소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형사 입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될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인 파출소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해당 파출소장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경들 몇 명과 근무를 한 적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대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한 적이 없다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그럼 앞서 여경들이 꼼꼼히 기록했다는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른바 일지식으로 적어놓은 이 발언록은 나중에 혹시 감찰이나 이런 과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명백히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설사 기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요. 네. 이 여경들할지 직원들의 진술 자체는 의도적으로 파출소장을 모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진술 자체는 이제 신빙성이 있는데 그 진술이 기록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 기록을 보면 네. 그냥 일반적인 추상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날짜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파출소장의 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네. 저걸 의도적으로 조작을 한다랄지 네. 허위로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것은 이제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하. 그리고 이게 사실 감찰주의라고 하는데 네. 전 분명히 징계를 이제 받는데 이제 징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중징계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이제 저 정도면 적어도 소장과 아니면 밑에 있는 부하 경찰 사이를
좀 격리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면 직위를 해제한다랄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데 과연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이제 그게 좀 궁금하고 네. 근데 경찰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반적인 사람도 사실 저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경찰은 민주주의 지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성희롱 있어놓고 더군다나 파출소에 가정폭력을 호소를 하러 오고 신고를 온 사람한테 뭐 잘 맞게 생겼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독한 징계를 좀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내용이 언론 보도로 이제서야 드러나게 되니까 지금 상급 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이 이제서야 실태 파악에 나섰어요. 이른바 두 방향으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경찰청 인권센터가 지금 담당을 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폭언 등 나머지 부분 앞서 이 근무평가 빌미로 밥 사게 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등등등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특별조사계가 감찰을 하고 있는데 이 진상조사에는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는데 문제는 소 국장님 네. 앞서도 김광선 변호사님 지적하셨지만 그 파출소장이 지금도 버젓이 해당 파출소에서 얼굴을 맞대고 부하 직원들과 근무하고 있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아마 이 파출소장과 파출소 직원들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네. 현재 파출소장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네. 파출소 직원들도 근무를 하고 있다. 결국은 같은 공간에서 그 뭐 파출소 별로 크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좁은 공간에서 지금 소장과 경찰관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건데 서로가 좀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네. 조사를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사전 단계라도 뭔가 좀 서로 이렇게 마주치지 않도록 네. 객관적인 또 조사를 하기 위해서도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물론 진상조사 2주 정도 뒤에 나와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도 이 파출소장의 말이 영이 서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